반갑습니다. 네, 저는 종로노인복지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 협회에서도 이렇게 소임을 보고 있는데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니어 TV에서 이렇게 또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으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죽음에 대한 건데요. 좀 자칫 잘못하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무겁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재밌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실 때 혹시 죽음에 대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표영인 선생님께서 뭐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죽음하면 아직 살 날은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무섭다, 두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죽음하면 네네. 두렵다, 예. 좀 무섭다. 네. 아직까지도. 예.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층에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아직은 그런 죽음에 대한 거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런 게 좀 두렵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 우리 혹시 그 옆에 계신 우리 자식이라든가 나중에 그런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뭐 어떤 죽음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생각한다면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많이 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늙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생각지도 오직 자식 걱정하고 있고 아직도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바깥에서 언론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또 한동안 웰다잉과 웰빙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보편화가 되지 않고 그래도 아직까지 터부시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가장 목전에 와 있는 시니어들이 이거에 대해서 듣고 앞으로 좀 더 남은 기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통계청에 이렇게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2020년도에는 16.1%에서 2025년도에는 20%를 넘고 그리고 2035년에는 30%를 초과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너무 이 고령 사회가 빨리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 시니어들만 있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시니어들이 얼른 가져야 우리의 직장도 좀 어떻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얼마 전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나이가 몇 세가 적정한가? 그랬는데 몇 세일 것 같아요? 우리 네.
표영미 선생님 몇 세일 거예요?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석학들이라고 하는 그 모여있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설문을 했는데 저도 그 뉴스를 접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65세인가 62세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그 부모들이 그 나이에 딱 그 사망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살다 갔다고 기억해서 그 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거의 다 죽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석학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65세, 그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이 나왔다라는 걸 저도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냐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저기 할 때 이렇게 재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80까지, 90까지 우리 복지관에서 늘상 9988, 234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은 손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받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65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65세 감히 생각도 못 하잖아요. 지금 죽음이라는 거 생각도 아무도 못 했잖아요. 어쨌건 60대가 우리가 좀 넘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나쁜 아들이겠어요. 그 아들이. 그죠?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또 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이제 막 되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놀고 잘 먹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유지하다가 아프지 않고 잘 갈 것인가? 막 이제 이런 거에 고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또 한 예를 들자면, 열심히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 제목 이름을 100세 운동이라고 했어요. 100세 운동이라고. 근데 이 어머님이 100세 운동을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나가니까 며느리가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뭐 한다고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일찍 가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며느리한테 참아, 나 100세 운동 간다. 이 소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만약 했다 하면 또 며느리가 입장에서, 아, 시어머니 빨리 죽기로 원하는데, 아니, 100세 운동 간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왠지 모르게 주춤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가 되니까 정말 심각하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우리가 아픈 곳을 잘 고쳐서 돌아가실 때까지 좀 최고령화까지 잘 사는 게 주 목표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것이 오늘 좀 많이 어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35년도에는 30%를 초과하면 정말 이렇게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세상에 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5년 뒤에 2025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굉장히 빨리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인구가 14% 이상이 이제 고령 인구인데,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다시 20%가 넘는 그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건데, 7년 만에 우리가 20% 간다고 그러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정말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깝게 있는 일본 나라는 1994년도에 고령사회를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고령사회 진입을 12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것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일본을 갔었어요. 노인복지관에
관장들이 일본을 갔을 때 일본에 가서 요양시설을 둘러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둘러봤을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같지 않고 깔끔하게 다다미 방에 깔끔하게 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때 당시에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그때 인천공항이 막 생기면서 굉장히 예쁜 우리 그 아가씨들이 그 키도 크고 예쁜 아가씨들 옷을 쫙 빼입고 안내서부터 공항에서 쭉 그렇게 안내하는 그때 그런 광경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저희들이 공항에 내렸는데 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안내하시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시니어들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다 안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 시니어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저희들이 저녁에 살짝 나와서 어느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연세 드신 시니어들이 카페에서 한 분은 주방에서 그리고 한 분은 바깥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10몇 년 전이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인천공항 생기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예쁘고 젊은 여학생들이 또 이렇게 막 안내도 하고 뭐 주로 우리가 또 카페 같은 데 가면 예쁜 또 우리 그 아가씨들이 뭐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하고 뭐 서빙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10몇 년 전에 벌써 시니어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복지관에서도 우리가 또 플러스 카페가 있잖아요. 이 플러스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지금 현재 우리가 카페 어르신들이 하고 계셔도 또 일자리로 많은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인구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로 이렇게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 문제 중 하나로 우리가 가장 이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죽음을 생각하는 거와 또 나에 대한 죽음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자, 고백하면 누구나가 뭐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라는 이런 고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젊게 산다는 이야기겠죠. 젊은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이라는 거를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가 예의 없이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니어 TV지만 이거를 시니어들만 볼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 층도 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멀리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우리 표영규 선생님. 젊은 사람과 연세 든 사람들이 이거를 이 죽음에 대해서 본인들은 멀다고 생각해요? 가깝다고 생각해요? 멀다고 생각하죠. 아니, 왜 이렇게 우리 표영규 선생님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죠? 네네. 자, 갑자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비행기로 이렇게 또 추락하거나 학생들이 우리가 뭐 군대 가갖고 뜻하지 않게 또 죽음을 맞이했거나 오토바이 타고 하다 갑자기 이거는 연세 드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요즘에 TV에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게 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또 밥을 굶어서 아니면 또 학대를 해서 등등등. 그래서 그런 죽음도 그 아이들이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연세 드신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함께 올 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관도 뭐 비싼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죽기 전에 뭐 막 죽기 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 내가 나의 목표는 90세다. 90세. 그러면 이 90세 때까지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아들 직장 취직을 시켜놓고 장가를 보내놓고 또 우리 손자 손녀를 이쁘게 봐놓고 그리고 또 그 손자 손녀가 대학교 입학하는 걸 보고 이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꿈을 꾸지만 그래도 그렇게 꾸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또 아파서 병원으로 갔을 때 갑자기 암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그런 거를 덮였을 때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살고 싶고 발부둥을 친다고 해도 이 암은 알아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뭐를 해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준비를.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면 내가 또 이제 이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 보면 예전에 우리 그 연예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죽기 전에 나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뭐 그 사진은 어떤 사진으로 해달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초대를 해달라. 뭐 등등 막 하는 걸. 그러니까 그분은 다 비운 거예요. 어차피 갈 거를 생각하고 비운 상태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 갈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갔을 거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한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강의를 듣고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삶과 죽음. 이 우리가 죽음도 중요하지만 삶 또한 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전을 보면 동전이 양면이 이렇게 같듯이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죽음 또한 똑같은 거다. 그래서 삶을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 또한 잘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게 사라진 사람 역시도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결론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는 90세이지만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표영미 선생님께서 굉장히 죽음하니까 좀 불안하다. 불안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불안감은 우리가 가장 심오한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그런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는 우리가 어니스트 베커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영미 선생님만 갖고 있는 죽음 불안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있다는 거죠. 이 불안은. 그래서 이 불안은 다 있지만 이 불안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어떻게 이 불안을 놓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건 각자가 다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하기에 달렸다. 그래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린 육체라든가 그리고 경험 그리고 능력 가족 이렇게 세상 등을 상실하게 대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한 내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잘 살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누구나가 다 이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당연한 것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숙제이다. 그리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이제 죽음은 이제 머지않은 굉장히 미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도 10몇 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직원들하고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조금 약간 반대를 했어요. 죽음이라는 걸 꺼내기가 어르신들한테 조금 그렇다. 이거는 아직까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과감하게 밀었어요. 우리가 터부시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우리가 한번 붙여놓고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또 접수를 하는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외로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참 굉장히 좀 재밌었던 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함께 프로그램을 듣고 또 많이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재밌었던 건 뭐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또 이 죽음 불안에 대한 것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불안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음 불안이 낮게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같이 어르신들하고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느낀 부분들이, 그래도 종교가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제 우두커니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가 주말에는 복지관을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스님이지만 주말에 교회를 가세요. 교회를 가셔서 박수 치면서 노래도 좀 하시고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좀 많은 우울감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르신께서, 스님은 불교시잖아요. 근데 왜 절에를 가라 소리 안 하고 교회를 가라고 하죠?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웃으면서, 저는 스님이지만 우선 우리 어르신이 먼저다. 그래서 어르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에 가셔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그곳에 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사찰은 대체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기는 좀 불편하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에릭슨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유명하죠. 자, 에릭슨이 미국 최초의 소아정신과 분석가이세요. 에릭슨이. 그래서 이 에릭슨 하면은 심리 사회적 또 발달에 굉장히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 에릭슨에 의하면은 이분은 노년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자아통합감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다. 바로 이게 에릭슨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릭슨이, 이 심리학자가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이분은 뭐냐, 자아통합감을 달성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 어떻게 하면 이 자아통합감이 달성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노년의 삶을 많이 비우고, 설령 내가 어느 한 사람한테 미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놓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됐을까? 저 사람을 미워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떠나는 그것이 바로 자아통합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통합감이 굉장히 노년기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즉 삶의 종착역은 무엇일까? 그래서 삶의 종착역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보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을 잘 준비해서 현재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갖고, 아이고
떨어지는 감이나 먹어야 되겠구나. 옆집에서 뭐를 안 갖다 줄려나.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럼 배고프면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정수현 팀장, 정수현 선생님, 먹을 게 없을까? 라고 물어서, 저기 떡이 있는데 좀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뭔가가 오고 가는 게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안 갖다 주나. 나는 어른인데, 저들끼리만 먹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들끼리만 먹나 하는 마음에, 일단은 여기에, 머리에서 약간의 안 좋은,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이 떠오르면, 뭐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안 좋은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정천 선생님이 떡을 먹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런 상황에서 달라고 해서 먹는 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갖다 줄라나 하고 기다리고 또 안 주면 섭섭하고 그러면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젊은 선생들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플 거야.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젊은이들한테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자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저 못된, 그래, 나이 먹은 사람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만 먹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에릭슨이 얘기한 것처럼 자아통합감을 달성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리고 삶은 얼마나 잘 준비하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잘 살았는가. 가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조금 저기 해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자살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분이 좀 더 좋은 사람을 옆에서 만나서 잘 다독거려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더라면 저렇게까지 안 갈 텐데, 너무 아쉽다. 저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챙기지를 못해서 너무 아쉽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얼마나 너무 힘들고 저랬으면 저런 선택까지 했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옆에서 잘 살피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그래서 내 주위에도 한번 살펴보는 거. 나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리고 삶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죽음 준비 교육의 가장 필요성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막 죽음하니까 난 아직 죽음도 멀었는데 왜 정관 스님 앞에 나가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잘 살면 마지막도 마무리도 굉장히 회양을 잘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주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예일대, 미국에 있는 그 예일대에서 17년 동안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님 계세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17년 동안이나 예일대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한 이분께서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근데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패널들은 한 번쯤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바로 이거는 셀리 케이건이라는 예일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수님께서 17년 동안 강의를 했던 이 교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겨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외국은 죽음 준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어떻게 그럼 죽음 준비 교육을 하고 있나라고 살펴보니, 죽음 준비 프로그램을 노년기에 시작하는 것은 늦다고 생각한다. 이게 미국이나 독일, 영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0도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서울대 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부모님이 65세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죽음에 대한 프로그램을 외국에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죽음은 누구나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다 어릴 때부터 늘상 이야기를 하니까, 죽음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있구나라는 거를 외국 사람들은, 외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준비는 뭐냐면 전생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죽음 교육이 필요한 거다라고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이나 대만 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그랬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7년 동안인데 미국은 14년 걸렸다. 굉장히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일본이 빠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죽음 준비를 위해서 가족들하고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이미 일본은 정착을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또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야, 나도 앞으로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너희 엄마가 아니고 너희 할머니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천천히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일본, 대만 등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죽음에 대한 굉장히 학술적 접근이나 준비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일본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와 있고, 고령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카페에서도 우리 할아버지는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때만 해도 제가 봤던 건 잿더리였어요. 잿더리를 들고 가고 이렇게 비워갖고 오는 모습이 그 시니어 어르신께서, 굉장히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방에서 또 그릇을 닦고 이렇게 준비해주는 시니어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해주는 거를 제가 일본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남자분, 할아버지가 밥을 해먹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밥 굶고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밥 굶고 앉아 있어야 돼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예, 우리 옛날에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서 보면 우리가 남자분들은 바깥 일만 하고 여자분은 안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는 부엌을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대에서 태어난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한테서 밥을 얻어 드시기가 힘들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러면 그냥 술로 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내 손으로 밥을 얻어먹기보다는 내 손으로 뭔가를 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해보던 햇반도 가서 뜯어서 밥솥에다 끓여서 넣고 이렇게 해 드셔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지관에 오셔서 밥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도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를 우리도 해서 내가 스스로 얼마라도 좀 벌어서 뭐 손자 손녀는 없지만 내 스스로 약값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밑바닥에 깔리면서 그래도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은, 오신 어르신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젊은 층들은 굉장히 우리 젊은 층들은 굉장히 와이프를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 같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세대만 해도, 저도 6남매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아이는 쉽게 낳는가 보다. 쉽게 그냥 얻어지고 쉽게 나서 쉽게 크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언니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방에 한방 쓰고 막 이렇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들도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서 남녀 구분하지 말고 서로 도와서 서로 같이 빨래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밥도 같이 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에서 굉장히 늦게 또 퇴근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직원들과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쌓여 있는데 집에 와서 보면 아기는 또 아이대로 또 울고 있고 아프고, 그럼 남편은 책만 뒤다보고 앉아서 그냥 아기가 울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또 이런 엄마 교육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뭔가가 제대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면 그럴 때 남편이 같이 도와주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풀리는데, 그런 시대에 살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그냥 여자의 몫이다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남는 게 뭐겠어요. 스트레스하고 병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층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서로 도와주고 돕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행복하게 두 손 꼭 잡고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서 우리가 멋지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떠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연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외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대만 이야기도 있고 일본도 있고 지금 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이렇게 터부시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도 아직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시니어 TV에서 이렇게 또 죽음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육을 또 많이 했어요. 교육을 많이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음 준비 교육을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옛날 어르신이 아니고 지금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시대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유언을 남기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도 죽음 준비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 장례식 때 어떤 사람들이 와주길 바라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가족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이 죽음 준비 교육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우리 역시 젊은 선생님이랑 확실히 틀리네요. 이제 우리가 나의 장례식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가는데 정말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울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내주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네요. 그죠?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연세 드신 시니어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고생만 너무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엔 또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죠? 6.25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시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당연히 조금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고 아끼고자 하는 욕망도 굉장히 많은 시점인 거예요. 그죠? 그 시점이고 또 지금 우리 요 세대들은 좀 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살았던 시대고 그리고 그 시대에 넘어서 우리 정수란 선생님이 있는 그 시대는 좀 더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는데 충분히 저는 이제 정수란 선생님이 그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맞이하려고 할 때쯤이면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간다는 뭐 이런 노래 같은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갈 때도 마음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갈 때는 또 마음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점에서 나는 좀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옛날 불교에서는 도인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가는 것도 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또 어느 외국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연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의 이제 장례식 날 언제쯤 내가 저기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저기 한 사람들이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열고 다 지인들을 초청을 하고 근데 그거는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시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한 대 그렇게 편하게 잠들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말 다 하고 굉장히 어디가 편찮으셔서 막 뭐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말 굉장히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생각인데 이분들이 초청을 했으니까 내가 죽을 거니까 너희들 와라가 아니라 나의 축제에 참여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그런데 올 때는 뭐라고 그랬냐 이분들은 너희들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다오. 그래서 그렇게 와 오셔갖고 밥을 같이 먹고 다 같이 하면서 본인의 죽음을 전체가 다 보는 데서 축제처럼 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가 이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또 죽음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가 좀 딱딱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2부에서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